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 정화일간의 특징 278페이지 정화론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정화는 땅에서 움튼 생명의 기운이 하늘 높이 치솟듯 자라나 하늘까지 다다랐다는 뜻으로 만물이 성숙하여 힘이 넘치는 늠름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인간이 성숙하여 청년이 되면 장정이라고 한다. 정화는 태양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상징하며 우산처럼 기운이 응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병화나 정화는 계절에 따라 열기와 빛으로 작용력이 다르게 되는데 병화는 만물을 포용하여 따스한 온기를 준다면 정화는 공업용 열기나 생활에 필요한 화기로서 병화로부터 넘겨받은 복사 열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는 반드시 사주에서 열기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빛으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일간에 병화가 있다면 병화로부터 넘겨받은 그 복사 열기이기 때문에 이 정화 자신이 상당히 강력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병화 자체가 더 밝은 형상이요. 병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음화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병화는 대낮을 상징하고 정화는 밤중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사주명식에 있게 되면 자기는 별빛이기 때문에 자기 빛이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에게 피해의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는 하늘에서는 별이며 은하계를 상징하고 땅에서는 살아있는 생화, 활화, 작은 빛이나 열을 상징한다. 그래서 빛으로 작용할 때와 열기로 작용할 때가 각각 다 다르다. 즉 등불이나 촛불, 등대, 화로불, 난로불, 가스레인지, 산소불,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전열기구, 약물, 극약, 화공약품, 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오락기, 각종 전자제품, 전기 등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에서는 눈동자와 심장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 정화는 정신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 정화 일간이 꼭 아니더라도 정화를 필요로 쓰는 그러한 사주들은 이런 상기와 같은 직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즉 화공약품을 해당이 되고 또는 이 화공약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또는 그 아주 밝은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 후레시키면은 반짝하죠. 그것도 정화의 물상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종류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나열된 거지만 이것이 정화를 사주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무슨 난로불도 될 수 있고 또는 용광로도 될 수 있고 또는 전열기구로서 전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또는 여기서는 컴퓨터 제품도 해당이 되고 전자제품, 전기 그래서 정화를 사용을 해서 한전이나
KT 이런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정화는 외양 내음이라 하여 겉으로는 양의 성질이지만 속으로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자체는 음이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양기로 드러난 그러한 속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속이 유약하며 연기를 내면서 타오르는 화라이므로 그 생명력의 열기는 매우 강하다. 정화는 음화로서 병화가 사하는 유금에서 생을 하고 유시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때이며 이미 천지가 어두워져 가는 때이므로 별빛으로 배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화는 병화 입장에서는 인시나 묘시에 자기의 양기가 진기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음기는 정화는 약 유시 오후 5시 반부터 유시에 들어가는데 이 유시에서부터 자기의 쓰임되는 전등 음화로서 이 밤중에 사용하는 불 그렇기 때문에 유시에서부터 생기를 얻고 자기의 힘 역량이 드러나는 상태이고 병화는 대낮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시나 묘시부터 자기 힘을 갖다 사용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시에서 그래서 병화가 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정화는 그러기 때문에 음화로서 병화가 죽어가는 즉 그래서 이 사한다 죽는다 이 병화가 유금에서 나이가 거의 7, 80대 이때쯤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금에서 자기는 죽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음생양사, 양생음사에 해당이 되는데 양이 죽는 자리에서 정화는 자기의 생명력이 나와서 생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시는 태양이 서상으로 넘어가는 때이며 이미 천지가 어두워져 가는 때이므로 별빛으로 배대하였다. 정화를 등촉하라 한 것도 어두울 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명식의 병화 태양이 있으면 정화 별빛은 보이지 않으므로 모든 공을 병화가 빼앗아 가는 그러한 상이 되므로 병화를 썩 반가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병화를 반가워할 때는 이 목기가 숨목이었을 때 또는 이 겨울이었을 때 이때는 병화의 열기로 의해서 목기가 마르는 상태가 되고 한기를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그때만 병화를 반가워한다. 이 정화는 항상 2인자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 역할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화가 왕성하게 되면 용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불태우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서 이 병화의 성분은 포괄적인 우리의 성분에 해당이 되고 이 정화는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분이 된다.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병화는 태양으로서 모든 만물을 따스하게 하는 역할이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정화는 이게 태양이라면 이 정화는 작은 열에 속한다. 그래서 영광로에 해당이 되어서 이 병화는 모든 만물을 뜨겁게 따스하게 한다면 이 정화는 어느 일종한 한 부분만 따스하게 하는 역할이다. 즉 이것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변화를 시켜서 본다면 이 병화는 이 가로수 불빛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화는 가정집의 형광등으로 내 집 방 안만 밝히는 불이다. 그러나 가로등이라면 주위를 전체를 밝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병화를 포괄적 활인 성분이라 그러고 이 정화는 개인주의적인 자기 자신만 아는 성분 요렇게 그 통변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통변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병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우리를 상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 정화는 그렇지가 않다. 내 가족이 먼저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음양의 대표 주자는, 양기는 이 화기를 상징하고 이 음기는 수기를 상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괄적 성분과 개인적 성분, 이 부분은 병정화가 여기에서 그렇게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음기로서는 임수와 계수다. 임수는 개인적 성분이 되고 계수는 포괄적 성분이 된다. 그래서 이 역시도 왜 그러냐면, 이임수는 하나의 강물이나 호수물이나 이렇게 돼서 흘러가는 이 물상이 된다면, 이 계수는 그것이 아닌 이 전체에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분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임수가 양기이지만 그것은 개인적 성분이 되고, 계수는 또한 음기이지만 포괄적 성분이 된다. 이 화기에서는 병화가 우리의 성분이 되고 정화는 개인적 성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이 사화는 지지여야 하지만 양이 되었고, 오화 역시 양지지가 되어야 하는데 음지지가 되었으며, 해수는 음지지인데 양지지로 임수를 대표하게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되고, 이 계수는 자수를 상징을 하는데, 이 자수는 또한 이것이 포괄적 성분의 우리 성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그 계수가. 그 대신에 이 자수는 양기이지만 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음지지로 변한다. 그래서 사주에서 사오해자가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육친 통변이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정화는 애를 상징하므로 A가 바르고 겸손하며 판단력이 좋으나 소심한 단점이 있다. 잔정이 많아서 정이 약하고 남을 잘 믿는 경향이 있어서 배신당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자신은 남에게 악한 일은 여간에서는 잘 하지 않으며, 평소에는 지나칠 정도로 느긋하지만 급할 때는 병화보다 더 급한 면이 있어서 완급 조절을 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는 양중양이기 때문에 매우 급한 성격, 빠른 순발력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느긋하고 차분하다. 그래서 병화가 실수가 더 많고, 정화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병화보다도 더 급할 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을목도 마찬가지다. 이 신강해에서 신왕해에서 급할 때는 그 간목보다도 더 급하다 그래요. 정화는 따스한 난로처럼 훈훈한 인정을 베풀고, 대인관계에서 유아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A 바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는 편이다. 자신의 실익을 잘 챙기지 못하는 편에 해당하기도 한다. 또한 관심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데도 정작 본인은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외로움을 좀 탄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의 물상 자체가 이 등대같이 모든 사람들을 빛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 안내를 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뒤에 잘하는 일이 있어도 좋게 보지 않으려는 단점이 있으며, 덜렁대거나 급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겉보기보다 생각이 깊고 넓으며 의협심이 있어서 자기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정화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지의 시작이 축토부터죠.
축, 그 다음에 묘, 사, 이, 유, 해. 그래서 이 정화는 6개 지기에 앉게 되는데, 날씨가 뜨겁고 덥다면은, 여름에 태어났다면 대체적으로 축토와 유금과 해수, 그래서 정축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고, 또는 겨울에 태어났다면 정묘, 정사, 정미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정화는 인체의 정신에 해당이 되며 불을 밝히는 촛불의 상징이므로 염세적인 성향으로 흐르거나 종교나 철학 또는 고차원적인 정신계에 너무 깊이 빠지거나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사서할 정도의 쓸데없는 참견과 잡념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정화를 외적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존심과 진념이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촛불이나 등대처럼 헌신적인 선비 정신이 강하다. 정화일간 남자는 대체로 고지식하며 장깨를 부리지 않는 성격인 것은 좋으나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표시가 나도록 혐오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으로 스스로 미움을 사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평소에는 약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여자 정화 일간들은 활발하고 부지런하며 외향적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다부진 면이 있어서 일단 일에 착수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지만 어떠한 말이든 마음에 두지 못하고 뱉어내는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이성은 완벽한 스타일의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여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천역마가 아니므로 사회활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명식의 경금이 있으면 왕성한 의욕이 발생한다. 정하는 별빛이요 경금은 달이기 때문에 달과 별이 함께 있는 물상이기 때문에 일단 사주 원국에 경금이나 정화일간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물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상태로 아름답다 그래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간목이 한 글자 있으면 상당히 미인이나 미남에 해당이 된다. 또한 여기에서 더불어서 무토가 한 글자 있으면 참 그 어디 가서나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미남 미녀로서 인물 자체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벌써 이미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 인물이 좋고 나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 12달 무토 경금 간목으로 배열이 된다 그래요. 먼저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 정화는 을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병화도 별로며 기토도 별로이고 신금도 별로이고 또한 개수도 별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정화는 특히 무토, 경금, 간목, 그 다음에 임수도 여기서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임수는 정화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정화가 떨어져 있으려면 임수는 연간 맺기는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임수 외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차라리 임수가 있을 바에는 해수가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 낫다. 아니면 자수가 있는 것이 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임합이 조금 안 좋은 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천간의 합은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모든 여기인들 중에서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정화는 어디서나 필요한 쓰임이 있다. 그 빛이 부드럽고 따스하여 항상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살피려는 헌신적이고 포근한 마음씨를 소유하고 있어서
모두에게 사랑과 이쁨을 받는 편이다 그래요. 그러나 시비하여 건드리면 병화처럼 맹렬하게 폭발하여 급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추워야 난로불을 찾으며 어두워야 등대불을 밝히듯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정화는 양중음으로 인위적인 화력과 같아서 그 성질은 병화보다 유순하고 화평하며 왕성할 때는 경신금을 녹여 그릇을 만들고 허약할 때는 등불이나 난로, 고온 덮개가 되어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한다. 왕성해도 치열하지 않으며 쇠약해도 궁하지 않으니 오직 간목과 인목이 있으면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정력이 강하지만 심장 관련 질병 및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화 자체가 이 간목과 무토만 있으면 절대 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간목과 무토를 정말 많이 자기 몸과 같이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각자의 차이가 있다.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밤중에 간목이 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은 병화를 좋아하고 이 정화가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다. 음양적인 관계에서. 또한 정화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무토도 이 무토는 태산의 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대 태산의 안개를 상징하는 이 무토는 대낮 병화 태양이 밝은 대낮에 이 무토 태산이고 싶지 이 정화 얘 별빛에 무토 태산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정화가 벌써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자기 자신은 밤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밤중에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가 있어야만이 대낮에 산도 보고 뭐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무토 역시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지 이 정화 밤중에 무토가 되고 싶지 않다. 밤중에 무토면은 과부상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내가 좋아하고 상대는 나를 싫어하고 얼마든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또 특히 요 예를 들어서 이 병화라고 그러면은 이 병화 역시 이 개수가 있다면 비록 정관이라 그러지만 개수는 병화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병화가 개수를 싫어해서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 개수가 근접하고 있는 사주들 중에 이 병화가 개수를 때려 죽여버리거나 이 개수가 병화를 때려 죽여버린다 그래요. 아주 악독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건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개수가 굉장히 독한 성질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집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냉정하고 집착하고 칼 같은 성질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요 각각이 전부 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토와 임수가 만나도 이것은 반드시 기토가 남자라면 임수처가 능멸하게 된다. 이 병화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수가 남자고 이 병화가 여자였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병화가 개수를 능멸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천간과의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고 개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개수는 개수도 경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경금도 개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개수는 오로지 신금을 좋아한다. 근데 개수가 목숨 바쳐서 자기 어머니 신금을 좋아하지만 이 신금은 저리 가라 내쳐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의 관계 이것은 정말 아주 그 고급술 중에 고급술이다 그래요. 이게 그 천간론 비결에서 다시 이 부분은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정화가 목기운을 만나면 생을 받는 것이 되지만 생목과 사목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요.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를 상징하고 사목은 죽은 나무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생목은 생목 매연이 되기 때문에 생목을 반가워하지를 않고 사목을 반가워한다. 죽은 나무, 마른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간목을 좋아한다. 인목을 좋아한다. 그러나 묘목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아한다 그래요. 을목과 묘목을. 근데 그 을목에서 이 정화는 식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십신론이나 신살론이나 십이지 신살이나 포태법이나 이것은 양간, 갑병, 무경, 임으로 의해서 그 구성이 된 것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목의 병화, 식신이죠. 이 식신인데 이 간목의 병화가 진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이 을목의 정화는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을목은 오로지 병화, 이런 것처럼 전체 천간에 이 조화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목기운을 만나면 생을 받는 것이 되지만 생목과 사목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때 생목을 만났을 때 병화가 있으면 무해무득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생목 입장에서 생목의 정이 전부 다 병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화는 항상 이인자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승목이 많으면 오히려 목다 화식의 피해를 입게 되고, 즉 이 정화가 묘목을 많이 만나고 을목을 만나면 승목을 만난 것인데 이 해수가 있어도 해묘합이라도 설령 되어 버렸다면 이때 승목의 피해를 갖다 인수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를 만나면 탈광됨으로 여간에서는 도움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화 입장에서는 묘목은 편인이다. 그리고 그 임목은 정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상관일 뿐이다. 간목의 식신은 이 병화다 그래요. 이 부분이. 또한 이 묘중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식신이지만 안 좋다. 여기에서는 병화다. 상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병화가 바라보는 이 병화는 또한 이 묘목은 또 안 좋아한다 그래요. 오로지 임목을 좋아한다. 임목은 병화에서 보면 편인이죠. 그래서 각기 천간마다 좋아하는 이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식신이나 편제나 무슨 그 편인이나 상관이나 이런 거에서 얽매이고 이것에 빠져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요. 간목이 정화를 좋아하는 그것은 경금이 있을 때만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를 그래도 좋아한다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면 무토가 있을 때 이때만 정화가 이 간목한테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서 사주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병화의 덕으로 술목을 말려 사용한다면 형제 동료의 덕이 있으나 그런데 이 묘목 자체가 병화만 좋아하지 정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또한 있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개수가 있어야 탈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이 정화가 병화를 사용할 때는 개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정화의 개수는 7살이죠. 왜 그러는지는 이제 천간년 비결에서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올 것이다 그래요. 이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 정화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수가 있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병화를 사용해서 쓸 때는 그래서 병화를 사용할 때에는 개수 7살이 있어야 탈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금을 만나면 연금시켜야 할 일을 만나는 것으로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죄다 신약이 된다면 재난을 당하는 부옥빈으로 하는 일은 많지만 수입이 공허하고 신약하지 않다면 왕성한 근기도 다스릴 수 있다. 재성이 혼잡과다하고 간목이 없으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대는 외야내빈 속빈 강정의 인생이 되는데 여름에 태어난 정화로서 화기 과다하고 온도 조절을 못하면 만물을 태우게 된다. 즉 용광로에 쇳물이 넘쳐 살상하는 것과 같아서 만물의 피해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정화가 강하고 신강할지라도 열기로 작용하는 병화라면 이때는 무토가 있는 것보다 기토가 있는 것보다 이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요.
열기로 작용할 때는. 이때는 진토가 있어야 한다. 또는 여기에서 축토가 있어야 한다. 근데 축토가 있으면 이기적 성품으로 나타나고 진토가 있으면 활인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만약에 열기로 작용을 해서 진토나 축토가 설기하는 용신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것을 보시라 그래요. 이 진토가 있으면 우리의 성분 홍익의 정신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고 축토가 있을 때는 나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 집, 내 집, 내 가정부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화에서 보면은 식신이 축토가 식신이죠. 그럴 때 이 축토는 별로 안 좋다. 이게 개인적인 성격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신강에서 정화일간 여자가 열기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요 축토 식신이 예를 들어서 설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성분이 아니고 개인적 성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5명이 있다. 그러면 밥을 해서 밥을 차린다. 그러면은 이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베품의 정성으로 제일 나중에 자기 밥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이때는 내 밥그릇에 밥부터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차린다 그래요. 밥을 푸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밥그릇을 채워놓으면 내 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것부터 차리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은 요 조절을 해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서는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정화가 진토를 만나면 실속 없이 남들부터 생각하는 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가정적으로 본다면 축토가 좋을 것이고 대내적인 봉사 성분의 활인 성분으로 본다면 진토가 좋을 것이고 각각의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진토가 있어야 전체 사주가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 축토가 있으면 이 정화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유가 이 진토는 신자진을 이루는 기운으로 가서 수기가 되고 그래서 수국화에서 정화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축토는 사유축으로 가서 재물을 만들죠 여기에서. 그리고 축토가 재물 창고이고 재고 귀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는 축토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이기적 성품이 되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배품을 못 한다. 결국에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는데 그 100억 돈을 어떠한 증권을 해서 하여간 1000억대래나 얼마래나 그것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사회에 전부 다 환원하고 자기는 이민을 간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정화가 축토를 만났다면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내 가족들 내 후손들 여기에 물려주는 성분으로 나타나 버린다 그래요. 그 사람처럼 모두를 갖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만약에 정화에 있었다면 이 진토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요. 정화는 별빛이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적합하므로 상담사, 교직, 종교 등에 어울리며 자상함과 같은 덕목을 지니게 된다. 별이 하늘에 떠 있는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열기로 작용하는 이 정화의 축토와 진토를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교직으로 간다면 축토가 있어서 교직으로 간다면 월급 받기 위해서 교직으로 가는 것이고 이 진토가 있다면 정말 나의 나의 배품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진토한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축토와 진토가 있을 때 이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 그래요. 이 부분. 그래서 모든 지지에 모든 천간에 이기적 성분, 개인주의 성분과 우리라는 그 활인의 성분, 봉사 성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되는
이 정화는 이상향의 꿈이 높아서 속빈 강정에 인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금을 만나야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다. 그러나 간목이 없으면 영양 미달로 경금을 연금 재련하지 못한다. 임수를 만나는 것이 좋으나 근접하여 합이 된다면 자칫 음란지압으로 변질될까 두렵고 합하여 문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목적 없는 문서란 없는 것이므로 잘못 찍은 도장에 날아가는 문서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믿고 서준 보증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임수를 달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연간 이임수 외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정임 환목으로 회두생하는 것이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약할 때는 반갑지만 신강하다면 잘못된 문서로 관성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쉬우며 관을 무력하게 만드니 이것이 형별로 나타난다. 토기의 사용은 기lun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면 무토와 술미 조토를 반기게 되고 열기작용이라면 무토나 기토 요 부분보다는 진토 한 글자가 있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화가 무토를 좋아해도 타간에 피해가 되므로 왜냐하면 열기로 작용하는 이 정화에 무토가 있으면은 조토 생금 불가로 경신금을 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물이 약해져 버린다. 또 하나는 요 무토가 토국수로 수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 직업이 약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작용이라면 이때는 무토가 없고 지지 진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와 정화가 유전관계일지라도 진축 습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더 길하다. 정화가 열기로 작용할 때 연간 신금이 있으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할 때는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신금은 없어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신금이 있으면 조상 때에 재난 풍파를 당했고 월간에 있으면 부친 선망하고 모친을 과부로 만드는 불효자가 되며 부모 때에 선망했음을 알 수 있고 시간에 있다면 자식 신상 이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열기로 작용할 때 신금이 있으면 이 재물의 값어치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것이 사고 싶고 저것이 사고 싶으면 무조건 저질러 버린다. 이 사업이 하고 싶고 저 사업이 하고 싶고 어떠한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을 무작정 저질러 버리는 급한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이것에 큰 문제로 작용해 돼서 망하는 기분으로 작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화가 이 신금은 자기의 폐가 되겠죠. 이 부분이. 폐, 대장 이쪽이 될 텐데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를 녹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건강상에도 치명적이다 그래요. 정화와 신금의 관계는 금수월에 태어나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나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는 조명 등으로 작용할 때 신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므로 정화의 능력이 돋보이게 된다.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벽값 인정이 되는데 간목과 경금은 떨어져서 있는 벽하고 있어야 하며 정화와 경금은 근접하고 간목과 정화 또한 근접해야 제대로 된 벽값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경금, 정화, 간목이거나 간목, 정화, 경금의 구조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간목이다. 자, 다시 경금과 정화, 그 다음에 간목. 이 정화가 이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경금을 억제하는 구조. 이 정화 일간에서 그 다음에 연강, 간목, 경금, 정화. 이렇게 되면 이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경금을 재련할 수도 없고 이 경금 자체는 간목을 갖다가 새 몽둥이로 두뇌를 가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이 항상 이 벽값 인정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관이라면 간목, 월간 간목, 그 다음에 정화일관, 그 다음에 경금.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무조건 벽값 인정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간목, 정화, 경금만 무조건 있으면 벽값 인정이라고 아주 갖다 대권을 잡는 정말 좋은 사주라고 헛소리 이제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령 간목 경금 정화이거나 경금 간목 정화이라면 경금 쇠 도끼에 맞아 죽는 간목이 되며 정화 간목 정화 경금 또는 경금의 거리감으로 합격으로 떨어지게 된다. 세간에는 벽값 인정이 되면 무조건 귀격이라고 말하는 학인들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 경금에 맞아 죽는 모친으로 모친의 덕을 봐야 되는데 정화가 잘 되어 본들 어머니 죽고 잘 되어 본들 모친의 덕이 있냐 이런 얘기야 이게. 또는 경금 처성이 시집와서 모친을 두들겨 패는 사주가 어찌 길격이란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명리가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282페이지까지 정화론을 공부를 했고 내일은 자월 정화부터 공부를 해 나가시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